네. 성원에 대한 속으로 지금부터 통합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회답 제1차 보조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 간 사전협의에 의해 사측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참석위원을 소개하고 노사 대표자 인사 말씀을 하신 다음 노사 안건 상정, 현안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측위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백호 사장님이십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혜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석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국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나우법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조병희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찬혁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산시장 김한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통합노동조합 위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합노동조합 대표이신 이양석 위원장이십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승진 의원입니다. 산업안전복지실장인 박응수 위원입니다. 정책지역실장이신 유군창 위원입니다. 노사대책국장이신 문세련 위원입니다. 다음은 영무의 김재현 위원입니다. 승무의 김정철 위원입니다. 기술의 이봉숙 위원입니다. 사랑의 권영진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사 대표위원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측 대표위원께서 먼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노측 대표위원회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교통공사 통합노동조합 조측 위원님들과 특히 이양석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임금협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현장에서 또 불합리한 총회 인권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립하고 오신 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볼 때 정부의 친노동적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공사가 취했던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불행하게도 경영평가에 대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 결국은 일단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동생복지를 더 증진시켜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서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답을 잘 찾아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노사 입상을 해보는 과정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축이 노사지만 결국은 서울시가 경영의 역할을 많이 내지는 우호적으로 해줘야만 원만한 노사가 형성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여기에 서울시는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 상대로 해서 같이 필요한 부분 내에서는 행동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나가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긴 과정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만 금년에도 그래도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결국은 우리 노동조합과 사측의 모든 분야에 이익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끝나는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만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 받으시면서 잘 답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채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양재노총 공대위가 모여서 지방 공기업의무사 자율구속을 침해하는 부분을 비판하고 그리고 총리인건비 폐지와 노조교섭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자회견을 갖게 된 취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틀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신상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87년 서울역 광장서부터 지금까지 꼬박 40년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책무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동조합의 책무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키는 것. 그렇다고 하면 직장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임금을 지키고 고용 안정을 지키고 우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 그것이 노동자의 책무가 아닌가. 근데 이것은 노동자 혼자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사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또 열심히 지금처럼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측도 경영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은 바 준비한 책임을 좀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가 공에 함께 하면서 아까 사측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뛰었지만 받아들인 성적표는 좀 성과를 굉장히 많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25년 인단협에서는 이러한 어떤 현장 직원들의 바램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인단협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될지 짧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동조합과 같이 하루를 맞춰서 우리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어떤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같이 애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대표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노사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배부된 공사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이번 제1차 본교섭에서 임금 인상률 3%로 인해 를 포함해서 총 8건을 일강 설정 조사합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측 간사에게서 노동자 안건을 참가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정책임금 인상률 3% 이내 인상권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정책임금 인상률 3% 약 328억이 됩니다. 이 328억에는 자연분과 무죄 3% 별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28억 중에 연말까지 임금양식들 부분 한 12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99억 정도 잔액가지고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2.5% 임금 인상을 온전히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사간에 많은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내서 금년도에도 실질 임금 인상이 3%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은 특별유급휴가 폐지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상휴가 연휴 폐지는 2011년부터 감사원 지역사회이고 요거는 매년 저희가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3번은 이제 192번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11년 내에 지정이 됐고 이것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관들은 특별유급휴가나 또는 192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점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4번은 행안부가 22년도에 이제 내려온 지침입니다. 창립 기념일을 유급휴일을 폐지하든지 아니면은
무급휴일로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5번은 이제 저희가 2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시에서 저희가 단협상 이행 상황된 점검 체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입니다. 고용안전 관련 부서 사전 합의를 협의로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또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도에 공사가 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타임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좀 조정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2년도에 공고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했는데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50% 기본급을 지급해 온 거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고, 다만 업무상 과세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하던 과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 조항을 달았던 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외 없이 업무상 과실도 다 임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제 공고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가 23년도에 노사간에 합의를 할 때 조금 빠졌던 내용입니다. 강등은 잘 아시겠지만 정직 3월에 저희가 징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강등에 대한 정직 3월권이 그 당시에 저희가 노사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빠져가지고 이걸 저희가 다시 추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8번 항목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5월달에 아마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노사간에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협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에서 발표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첫차와 막차 30분 앞당김 시행 추진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사 안건 8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동안노동조합 안건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노동조합은 25년도 임금 이상은 전년 대비 3.4%를 요구합니다. 실효성 없는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고 저연차 직원에 대한 공무원에 준하는 추가 임금 이상을 요구합니다. 또한 45번까지 확대를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임금 및 보수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축소, 그다음에 정년연장, 직급체계 변경, 현장 부정인력 충원 등 18건의 인사제도 개선, 지원근무제 폐지, 추가 사용 개선 등 24건의 근무제도 및 추가제도 개선, 복지포인트 인상, 감식제도 개선 등 19건의 복지제도 개선, 사무실, 침실, 휴게실, 특히 지하근무 환경 개선 등 14건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5건의 조합활동 보장 등을 포함해서 총 94건을 일괄 상정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번에 인간의 안건 중에 통합론리가 가장 많이 그런 사건을 제안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측위원님들께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안 질의 전에 현안 질의 순서는 영무, 승무, 기술, 차량 순으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무본부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무본부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현장 질의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 현장에 가보면 역 직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침실 문제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금 불편한 것들이겠지요. 그리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점을 이제 역 직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이제 역 현장 부족 인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충원을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많은 것이지 부족한 인력인 가운데 계속 일을 하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점점 부담이 되시요. 2인 역사인 경우에는 3인조로 꼭 충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역 직원들 업무를 필수적으로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역 직원을 도와서 사건 해결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30대 이런 사복요원들이 들어와서 역 직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도 근무조당 한 명씩 꼭 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업 본부장입니다. 먼저 우리 김재현 위원님의 공감하는 말씀의 현안 질의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별 최소 3명 이상 되도록 우리가 신규 채용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24년 3월에 232명이 추가 채용해서 우리가 3인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육아 휴직이라든지 기타 등등 참 못 채워져서 안타깝고요. 제가 아까 2조 지금 순회 점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걸 충분히 알아서 신규 채용을 통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 첫 번째 질문에 답드리고 두 번째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병무청하고 비상계획처분을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은 우리 현재 267개역에 969명이 큰 역할을 해줘서 또 우리 요원들 일정 부분 부족 인력에 대해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얘기 듣고 어쨌거나 우리 초대 말씀드렸다시피 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역 직원들은 그렇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근무조당 3인 이상 배치가 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조당 1명 이상 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승무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승무본부장입니다. 오늘 그 현안 질의는 본선 그 주박지 그 외부 숙박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호선에서 그 8호선에는 총 43개소의 그 본선 주박지가 있습니다. 이 중 8개소가 현재 지금 외부 숙박을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직원 주박지 근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아마 외부 숙박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 숙박을 2차 하면서 침실 청소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근자가 수시로 침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추가 근무 수당 그 절감을 위해서 내근자들이 그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본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박지 침실 청소까지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지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매번 교섭 때마다 제가 지금 입버릇처럼 저 하는 얘기지만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 첨승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분들이 저희 상급 부장들입니다. 공사가 진심으로 안전운행을 바란다면 내근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요. 주박지 침실 청소 예산 반영에 대한 사측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무본부장입니다.
우선 주각지 그 청소 여건을 완벽하게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지금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나 식당역 이렇게 주각지는 별도 청소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수수료 사용해가지고 청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호선은 지급수수료 지금 미반영으로 내년도 예산을 좀 요구해서 지금 반영을 할 예정이고 지금 그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주각지 관리 소속에서 순환으로 점검을 하면서 청소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진행해서 예산으로 청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해 주신 내근자에 대한 온전한 안전업무 지원 부분에서도 여기 제도 개선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조속히 안정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숙박이 아마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저희 승무 분야가 지금 올해도 초과근무수당 절감을 위해서 현장에서 승무원과 내근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승무원만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는 건 아니고요. 저번 2분기 중앙노사 협력회 때도 제가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사 합의상의 수시 채용과 그다음에 2025년 신규 채용에 대해서 노사가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승무 현장의 이 고통 감내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 채용 그리고 노사 합의상의 수시 채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술원장. 네, 기술원장이고 저번 노사협력 회의 때 지대형 내용 1처 부팀 관련해서 기술본부가 좀 소외됐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장님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서 일단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술본부의 안전처를 각 본부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이 중대재해에 가장 취약한 부서예요. 근데 공사 통합 이후에 기술사부터 처우 개선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하기 싫은데 사고 납니다. 틀림없이. 왜 그러냐면 지금 통합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금평 문제라든지 아마 지금 사당 결과는 한 32도 정도 돼요. 컴퓨터가 한 층에 120, 30대 있으니까 아무리 에어컨을 풀로 틀어도 온도가 안 떨어지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사실은 아무리 사측에서 압박을 주고 안전재해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일하기 싫은 상태에서 계속 일하면은 어차피 중대재해사고는 또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가별에서는 어찌됐든 기술사업소의 그 형평성 문제, 처우 개선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신답별관에 여직원 휴게실이 없는 관계로 지금 각 별관에는 다 여직원 휴게실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답별관이 여직원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직원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도 화장실에서 지금 갈아입는 심정이에요. 왜 그러면 승무랑 같이 좀 쓰다가 승무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승무에서 여직원이 좀 많이 또 채용 신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직원 좀 있다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건축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관의 여직원이 기술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신답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왔다가 다 고충치라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즉각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기술분입니다. 신답 배관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그동안 공간 기업에서 조성을 못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승무본부에서 공간을 할애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신속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안 되면 내년이라고 예상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규자가 언제 채용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올해 사실 얼마 들지도 않은 돈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 구상을 회의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술 사업소의 이제 직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인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본부에서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회사에 이제 공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술 본부만 따로 이렇게 공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평 기준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예의적으로 저희 한다든가 이런 부분 논의가 돼야 된다.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 본부장님 질의 주세요. 네, 차량본부장입니다. 먼저 질의 좀 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인간을 척해서 이제 공사에서 8개 안건을 제시했는데요. 추가로 경영시나 올해 차량 분야 주제 포함해서 480명, 30명 이거 빠지는 겁니까? 그 경영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22년, 23년 저희가 연속으로 해서 고 노사간의 어떤 이견 때문에 좀 가슴 아프게 또 재미있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인단하고 경영실을 좀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건이랑 별건으로 경영신앙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올해 430명 차량 분야. 작년에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사장님이 저희 인사 말씀하셨지만 현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나 또는 어떤 공교했던 경영평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다시 재정립되고 재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사로 노동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갖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사과 표명을 좀 하셨습니다만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참담한 결과입니다. 라든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라든글 받은 거에 대해서 연신내 사망 직원 중대재, 임원 직원 비리 구속, 그리고 성희동 2차 가해 등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파업 때문에 라든글 받은 걸 저희가 책임을 지고서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임원 직원 비리 구속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 현장에서 저희가 욕을 먹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임원 비리 구속을 된 걸 가지고 현장 가서 욕 엄청나게 먹고 있어요. 노동조합 뭐 하고 있냐고. 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냐. 물론 당연히 퇴직해서 직원 신분은 아니시지만 한두 번 때문에 17,000명의 전 직원이 임금이 이렇게 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그건에 대해서 사과 변명을 좀 해주셔야지 저도 현장 가서 직원들한테 어떤 변명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다시 한번 의식 변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경영평가 등급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이영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노동자 간부들도 국회로 행안부를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나름대로 공사 직원들의 어떤 그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시려는 거 노력들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도 금년도에 다양한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패스를 들고 하고 작년에 너무 안 좋은 그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좀 많은 불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과하고 여하튼 앞으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경영평가 내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저희가 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아쉽습니다. 노사무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이외에 또 서울시 페널티 성과가 그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사전방치고 차량 부분의 안전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요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안전부서를 11개 기지 차량 부서에 이제 따로 신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SNS 해서 4분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제가 매년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겸직이에요.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또 겸직을 시키냐는 거예요. 차량 분야가 특히나 쌍표가, 상급표가 타부자 대비 월등히 적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할애를 해주셔서 좀 따로 독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상급표를 좀 순서를 이럴 때 해주셔야지 이거를 다시 겸직을 전부 다 시킨다라고 하면 무슨 취지가 살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안전부서만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이제 다른 노동조합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조직 신설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겸직이나 또는 저희가 인력 재배치가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부장 상급 TO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4개 차량 분야 상급 TO 저희가 노사간에 합의를 했고 연장 노선 3개 저희가 확보했고 남은 11개 지금 차량이 11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우리 차량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박 신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오늘 신뢰가 나거든요. 이기도 저기도 했는데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 평안주의입니다. 오늘도 겨우겨우 구축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과도한 업무 과도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과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 또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나왔죠. 서울시 평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조합도 조합이 또 활력하니 또 해 나가겠습니다. 사측 위원님들께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줘서 올해 퇴직하시는 67년생들이 한 800만 원 손해를 봐요. 작년 대비. 이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67년생들도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산하실장님이 긴급하게 또 한번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위원이신 선생님을 비롯해서 박무정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은 공로 연수를 가고 싶은데 징계위원회 계류 중이라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진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간다는 것은 이거가 좀 문제겠지 않나 혹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가슴 얘기인데 하여튼 저도 내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한테 못 드렸고요. 따로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당부라고 아니라 부탁의 말씀인데요. 우리 대표위원님이 항상 제가 여기 회의 들으면 하는 말씀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자고 항상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중대 재해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급하게 일을 추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 방침이라고 제314호 7월 21일자 본사 현장 안전 동일체 추진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현장에다가 안전부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를 보니까
거기다 4명씩 인원을 편제를 해서 발령까지 됐어요. 인사 발령까지. 이 사항은 조직 변경 사항인데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사전 통지도 없고 협의도 없고 이게 노사 간에 머리 맞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이 제대로 단체 협약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기 회의하고 있는 것도 단체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우리 노조를 아니고 교통노조에서 항의를 하니까 안전팀을 현장에 새롭게 만들어갖고 다시 뭐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안전부 신설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 직제상 또 제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 직제상 부당한 요소는 없는데 업무에 따른 재배치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협상에 직제 신설 관련해가지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지만 여튼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튼 공사도 안전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무를 경질시키려 하지는 않고 필요 인력에 대해 저희가 재상정을 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저희가 또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 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이든 차량이든 또 저희가 승무든 간에 저희가 조만간에 저희가 내부를 검토를 해서 조직 시설 필요하면 저희가 팀장이 또 차량의 조직을 신설할 거고요. 그 전에 노동자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인력에 대한 문제와 직제 신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부장입니다. 아까 그 반영 4명 낸 거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안전관리 체계상 그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그 소속자, 그 관리 감독자를 보좌하고 조언을 해주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차량 사업소 내에 그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전 직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들이 지금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책임만 지고 그런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차량 사업소에 3개 팀이 있는데 어떤 부서는 검수팀에다, 어떤 팀은 정비, 어떤 팀은 시설팀에다 이렇게 안전관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충이 되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는 소속자, 직속 밑으로 해가지고 안전부가 이번에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조직은 아니지만 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를 그 소장 직속으로 넣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병원은 여튼 저희가 그게 인원이 편제가 되고 부가 새로 생기면 조직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노동자와 같이 좀 협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저희가 오해가 있어서 좀 사과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어떤 그 안전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노동조합과 또 필요한 진짜가 진짜 된다고 하면 제가 사전에 미리 좀 협의하는 과정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모아서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안전부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의 대통령이 중대재해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또 어제 첫토처럼 또 일본도 사상사고라는 걸로 인해서 2명은 노동부 장관이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직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외면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이 또는 성과시 별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올해와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늘리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재량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리고 또 우리 산업성에 얘기하듯이 조직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이라든가 또 그리고 아까 사채 재량본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왜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책임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리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직급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안전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에 대한 그 일단 그 뭐랄까 우리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게 웃기지만 수당이나 기타 이런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박실 친실 청소하고 신탁별관 여직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친실 청소하는데 몇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여직원 휴게실 정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그냥 그거는 옛날에 기부도 시작하게 바로 해주시죠. 아까 우리 기술부장 얘기했지만 이제 승무 그 신탁별관 쪽에서 공간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어떤 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노사 간에 노동 간에 공간 한번 차지하면 안 내놓으려다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제 승무 쪽에서 공간을 좀 양보한다 하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을 해주신다고 믿고 저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행이 이제 노사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장시간 동안에 이제 통상임금 범위, 통상임금을 가지고 총회 인건비를 초과한 부분 때문에 노사가 교섭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번에 이제 총회 인건비 제외 항목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노사가 가격을 체결했고 제가 어제 그 기업은행하고 지난번에 금융요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시간성을 다 지금 받았냐 그랬더니 아직은 못 받았더라고요. 워낙 이제 많은 시간이 있다 보니까 7월 내에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이제 서울시 버스노조가 파업을 한다 안 하다가 또 파업을 처리하면서 있었는데 어제 이제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 지금 통상임금 관련돼 가지고 임금 체불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회임금비 부분은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원래 받아야 되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총회임금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옥죄는 것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 공무원 임금 인상이 3%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급 저연차는 6.2%를 인상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기존적으로 3% 이상의 총회임금비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렇듯이 저희들도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사가 머리를 맞춰서 방법을 찾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로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科장님 잠시만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저희 산하실장님이 해고복지 관련해서 공연수에 나왔는데 일전에 그 복지과 관련해서 조사 회의를 개최를 했죠. 부서가 다 나온 줄 알았어요. 특정 부서가 안 내려갔더라고요. 참여를 안 했어요. 내용인즉 저간의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 참여를 해야지 알죠. 그렇죠? 참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매우 그날 시간 내서 교통노조도 아마 그날 참석했죠.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논의 좀 하려고 했는데 논의를 못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노사 회의에 불참을 하는 일이 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저번 일 같은 경우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따라서 25년도 이제 공개소리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각 본부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회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안을 제외한 후에 모든 노사회의 같은 경우는 민단협으로 좀 이첩이라든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노동답 사무처장님한테 양해를 또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노사 실무는 저희가 신성식 원칙 입각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날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각 본부나 각 직종 간에 각 직능 간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회의에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발언 없으시죠? 예, 여러 말씀 주시는 거 잘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차량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 측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모든 직원들이 다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 어떻든 간에 작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결과가 예외돼가지고 다른 말씀을 아무리 해도 분명히 결과이기 때문에 뭐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하나하나 가지고서 일괄과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경영 쪽에서 더 신경을 써서 성과를 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먼저 남아있는 서울 최신 가치평가 부분이 계속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올해 거는 마무리하겠고요. 올해 이 결과들이 굉장히 내년에 평가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그 타산시설의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청소 주박지, 청소비 문제라든가 크게 이 부분은 바로 가서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대재해 때문에 우리 공사 조직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필요한 가감한 예산 필요와 인력 배치,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조직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해서 노사 협의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협의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임시 조직화 TF 형식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직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규 조직화하고 정원을 확보되는 그 과정들을 같이 협의해서 제도화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계속 오전에도 우리 이양서 위원장님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셨지만 통상임금 항목들 중에서 지금 이미 기본급화되다 보니까 기본급화 시키는 과정에서 구청의 인건비의 모수를 늘려놔서 늘리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임금이 잠식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노사 입장에서, 특히 사측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 기본급화를 통해서 노사 감정을 희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총 인건비가 굉장히 상한 실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걸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통상임금의 항목들을 기본으로 넣다 보니 결국은 이 다른 임금을 먹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임금 인상에 폭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침 변화를 통해서 국가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왔고 또 해왔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가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양변호총 이양석 대표위원께서도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특히 그 다음에 그 현장 인력 구조 문제.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모래성 같아요. 모래성. 분명히 3인 이상 근무 시스템을 확보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도 232명 부탁에 서울시에서 정원 승인 안가서 채용이라고 배치해서 2인력 해소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다시 3인으로 공부를 시켰는데 2인 역사를 발생하더라고. 이게 그럼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인력을 채용해 나가야 될지 이게 참 고민스러워. 신규 인력을 채용 배치시켜가지고 계속 인력을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인정을 하고 기존 인력을 가지고 실제로 대응해 가는 건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무 요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왔을 때 한 1,500명까지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무요원의 규율 문제, 근무 형태에 낙태 문제도 있어서 좀 개혁을 했었고 불행히도 전 정부에서부터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시키면서 병장이 지금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월급을 받아가 피복직 따라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1,500명을 쓰는데 1년에 약 28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좀 양질의 인력으로 되게 평가하고 심사하면서 줄였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다 낙다 3.8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통합노동조합과 같이 인간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임금협상이죠. 1차 시작을 했는데 그걸 좀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행하고 같이 협조할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년도 1月제1차 본교섭입니다. 교섭 개시를 위한 조사 간의 차측 안건 8건과 노측 안건 94건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실무교섭 개최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렇지만 향후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걸로 하며 교섭 일정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 간의 협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임금협약 제1차 본교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